지금까지 이런 유튜브 채널은 없었다. 본격 스쿠버 다이브 전문 채널 따조세브입니다. 선생님 저 마스크는 살짝 그렇죠. 벗고 하시죠. 숨이 막히니까. 저는 다이브 마스터 찰리고요. 여기 좀 있으면은 아가미가 생기시는 에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따조세브 에디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지난번에 첫 영상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시청자분들의 코멘트가 조금 있었어요. 네. 우리가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운드 상태가 좋지 못하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조용한 실내에서 그리고 핸드폰으로 추가로 녹음을 하면서 영상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의 미모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어떤 불만 사항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오늘 선생님 오늘의 콘텐츠는 뭔가요? 오늘의 컨텐츠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유자격 다이버들이 흔히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과연 다이빙 도중에 작은 일을, 소변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에스프레소처럼 아주 진하고 따뜻한 토론, 줄여서 찐따 찐따 토론이 토론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주제는 선생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로 우리가 한 3-4개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왔죠. 그렇죠. 이제 볼일을 봐야 되는 이유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주최 측에 오늘 찐따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회자가 이 토론 주제를 좀 압축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어떤 외압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결하게 4개 정도로 요약을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에디 선생님께서는 다이빙 중에 소변을 싸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시고요. 저는 다이빙 중에 소변을 싸는 게 안 좋다라는 입장으로 서로 이제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생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선빵을 날리시죠. 그럼 제가 선빵을 좀 날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자,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요새 다이브 마스터 교재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교재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이브 마스터부터 뭐 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제 인스트럭터 트레이너가 되시죠. 예, 그런 분들은 다이버 분들한테 좋은 롤 모델이 되어줘야 한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좀 있으면은 로우 구수가 만깡입니다. 만깡.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연세가 반백살이에요. 이제 50이면은 나이가 옛날에 이제 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물속에서 오줌이나 싸는 게 하늘의 뜻인가? 요런 저는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롤모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협의로 이해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롤모델이 된다는 것은 다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치를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결과라면 효과적으로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식이라고 할 만한 어떤 어류식별에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된 상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이빙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좋은 롤모델이지. 뭐 흔히 굳이 빗대서 예를 들자면 지상에서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오줌을 싼다. 그런 경우랑 동일시하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다이빙이라는 가는 어떤 특수성들, 물 안에서 압박을 받는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생각을 해보시면 역시나 이건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야. 공감을 하시고. 아니, 물속에서 선생님 그 오줌을 싼다고 해서 어류식별이 더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류식별을 할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몸이 식별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사실은 얻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게 미리 물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편안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소변을 싸버림으로써 이렇게 좀 편안한 몸 상태를 준비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그러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 가셔야죠.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다이빙을 하다가 추워요. 우리 몸이 지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몸이 지상에서 추우면 어떻게 되냐면 떨리게 돼 있어요. 열을 발산하기 위해,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인데 물속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뇨작용을 느껴요. 배설 욕구를 느끼게 돼요. 그게 강화돼요. 그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는 물속에서 소변을 봄으로 인해서 일시적이긴 해요. 그러나 수트를 내 몸에 타이트하게 잘 만든 수트를 입었다면 거의 다이빙 내내 따뜻한
따뜻하게 다이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볼일을 보실 수 있으면 보셔야 된다. 선생님은 지금 근데 이 맞춤 슈트를 입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맞춤 슈트의 장점이 뭔가요? 물이 안 들어가고 그렇죠. 따뜻하고. 그렇죠. 예, 근데 예. 왜 굳이 오줌을 싸시는지. 이 맞춤 수트가 괜찮아요. 좋아요. 다만 이 좋다는 건 기성 수트에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 사이즈에 상관없이, 내 치수에 상관이 없이 일반 체형에 맞춰서 제작이 된 그 기성 수트에 비해서 따뜻하다는 거지. 이것도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소재의 특성상 얇아지게 되고 헐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싸야죠. 싸신다. 네. 그래도 싸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선생님 주장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싸야 된다. 싸야 된다. 네. 그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선생님이 이제 그 물속에서 소변을 싸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따뜻해진다 해서 따뜻해진다. 그렇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죠. 모줌을 싸고 나면 부르르 떤다고. 예. 이게 왜 떠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제가 요거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예. 성인이 일반적으로 150ml에서 200ml의 소변을 배출을 하는데 이와 동시에 열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추워지니까 우리가 몸을 이렇게 우르르 떨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물속에서 오줌을 쌌을 때 더 따뜻해진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몸을 더 춥게 만드는 거다. 이게 제 의견이죠. 아니죠. 왜냐하면 추우면 자연스럽게 소변에 상관없이 몸은 떨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이 열을 내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게 반드시 소변 배출을 위한 어떤 전조라고 보시면 안 되고 물속에서 추위를 우리가 다이빙을 하시다가 뭐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물속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춥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떨게 됩니다. 아니면 웅크리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배출을 한다고 무조건 열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성 수트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에 잘 맞는 수트를 입은 상태면 이게 우리 몸을 우리 몸을 그 뭐라 그래야 돼, 전기장판처럼 해가지고 우리 몸을 우리가 본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얇은 코팅막을 형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팅막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몸에 잘 만든 수트를 착용을 했다라면 우리 몸과 수트 사이에는 이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있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네.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슈트 안에 오줌을 쌌어요. 선생님도 예. 오줌 싸서 따뜻해. 일단 따뜻한데 네. 그 오줌 어디로 갑니까? 언젠가는 빠져나가죠. 그러나 한동안은 우리 곁에 있는 거죠. 한동안 우리 곁에 있는데 뭐 있다는 건 좋아. 있다는 건 좋은데 네. 그게 우리가 다이빙이 끝날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한 45분 다이빙 한다 치고 네. 그 45분 내내 따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좀 있으면 식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필요한 횟수만큼 볼일을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장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선생님이 방금 동의하셨을 거예요. 이제 오줌이 물 밖으로 안 나간다. 예, 수트 밖으로, 수트 밖으로 안 나간다. 예. 우리가 다이빙 끝나면은 뭐 하나요, 선생님? 다이빙 끝나면 수트를 벗고 샤워를 하죠. 그렇죠. 근데 예. 우리 슈트를 갖다가 이제 필리핀 직원분들께서 세척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세척을 하는 거 아마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큰 이 다라이라 그래야 되나? 다라이에 물을 네네. 받아놓고 네. 선생님 슈트랑 네. 제 슈트를 네. 심지어 손님들 슈트까지 네. 같이 세척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선생님 여기 가운데 쓰던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거에도 묻고 네. 손님 거에도 묻고 렌탈 거에도 묻고 아니 실제로 제가 오늘 슈트를 샵에서 가져와서 입었는데 네. 오늘만이 아니라 가끔 내가 슈트를 입을 때 내 슈트에서 찌른 내가 네. 납니다. 저는 그게 바닷물이 애초에 염분이 좀 있고 그늘에서 우리가 이제 건조를 시키다 보니까 네. 그런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원인이 선생님이 싸신 소변에서 그 냄새가 온 거란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금 범하시고 계셔요. 어디가 첫 번째. 성급했죠? 예.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 사용하는 교통편들을 보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잠시간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볼일을 보고 나서 일례로 그게 다이빙 보트가 됐건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 주로 쓰는 방카가 됐건 간에 화장실이라고 세팅이 되는 그 구획된 그 정리된 공간 안에 보면 볼일을 보고 나시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부으면
바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수트 안에서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어떤 향기들이 채취의 향기들이 사실은 오롯이 다이빙을 하는 도중에 수트 안에 소변을 본 저한테서만 왔다는 거는 터무니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편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농도의 문제기는 하지만은 어느 누군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혼합된 그런 것들 우리는 접해요. 그게 다만 수트 아니냐 수트 밖이냐 그 문제일 따름이지. 지금 선생님의 논리를 약간 정리를 약간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예. 어차피 우리가 빵카 위에서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면은 그냥 바다에 버려버리기 때문에 예. 굳이 선생님께 아니더라도 이미 누군가의 소변이 바닷물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원인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전부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알겠습니다. 예. 일정 정도 기여를 하겠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트 안에 내가 볼일을 봤다고 해서 그게 다음 다이빙까지 계속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트를 보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표피가 겉감이 밖으로 나오도록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트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내피가 밖으로 나오도록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상태에서 비록 양건은 아니지만 음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냄새는 입자로 돼 있어요. 그 입자는 어떻게 돼요? 그 건조 과정에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트 안에서 수트를 네. 착용하거나 그랬을 때 서로 착용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우리의 체취들을 느낄 수 있다. 그거는 뭐냐? 그거는 본인의 어떤 생각이 좌지우지를 해가지고 없는 냄새가 있는 것처럼 어떤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냄새가 아직까지 그때까지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한번 볼일을 시원하게 보신 다음에 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아, 선생님 입자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농도를 그러면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농도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인이 한 번에 배출하는 양이 150ml에서 200ml인데 네. 우리 지금 꼰티키 앞바다만 쳤었을 때 바닷물이 몇 리터나 된다고 보십니까? 어마무시하죠. 네. 그럼 거기 과연 다른 다이버들의 소변이 영향이 미칠까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안에다 실내하신 게 세척할 때 미치는 영향이 더 클까요? 그건 이제 세척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이빙 도중에 볼일을 보셨다. 그럼 어떻게? 수트 안에 물을 넣어가지고 쑥 해서 한 서너 번만 헹구고 나오면 깔끔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물속에서 헹구셨어요? 저는 추워가지고 주로 안 헹구고 나오는 스타일. 일단 선생님은 안 이 헹구셨다. 용기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기 예, 아주 때문에. 아주 고마운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 선생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제 이야기는 항상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펀 다이빙을 할 때 지향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린 안전한 다이빙, 그다음에 재미있는 다이빙이라고.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상수단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없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다이빙이 끝날 때쯤이요, 대부분. 끝날 때쯤에 몸을 웅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자발 없이 막 이렇게 떨고 다녀요. 얼마나 민폐입니까? 다른 다이버들은 뭔가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정성 들여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팔딱거리고 다니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거는 시각적으로 제가 방해를 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이빙 가기 전에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일단 가고. 네? 아니 그리고 선생님 아까 뭐 필요에 의해서 뭐 이렇게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이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네. 왜 선생님은 거의 높은 확률로 매 다이빙마다 안에다가 배출을 하시는지. 이거는 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실금의 문제 아니세요 혹시? 요실금이 아니라 이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다이빙 하면서 느끼시는 추위는 사실은 고통이에요. 그 고통에 익숙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시다가 한번 추위를 느끼시고 난 뒤에 뭐 다음 다이빙이나 그때 이제 추위를 또 느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장 어떤 최적의 방법들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최적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이빙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다이빙을 한다면 첫 번째 다이빙 끝나고 나서 우리가 수트 안에 우리 몸에다 따뜻한 물을 끼얹을까요? 그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행동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따뜻한 우리가 체온, 우리 몸속에 있던 얘를 우리 몸에 코팅하듯이 우리를 감싸줄 수 있도록 저희 보호막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고 이게 자발 없이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하는 그런 다이빙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다이빙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효과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 네. 이제 또 마지막 주장 한번 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네, 여기는 이제 네. 선생님이 제 다이브 슈트 안에다가 다이빙 중에 오줌을 싸시면 네. 이제 선생님 지금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지호 아닌가요? 예, 모두를 사랑하죠.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의 우리 또 큰아들 예. 지호를 또 이렇게 남들보다 많이 아끼고 계신데 네. 지호한테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우리가 다이빙 하실 때 속에 지금 팬티를 입고 계신가요? 수영복을 입고 있죠. 네, 수영복을 입고 계시죠? 네. 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빙을 끝나고 샤워를 어디서 합니까? 여기 집에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아직까지 뭔가가 어딘가에 묻어있는 상태에서 집에 오는데 네. 지호가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얼마쯤 됐나요? 이제 한국 나이로 7살이죠. 네, 뭐 대소변은 충분히 가릴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 네. 이제 지호가 갑자기 이러는 거죠. 네. 이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오줌 냄새 나. 그럼 이하 선생님 뭐라 그래요? 지호야 아빠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지호가 뭐라고 합니까? 아빠는 아직도 소변을 못 가리나 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큰아들 지호한테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잃을 수가 있다. 이게 사실 선생님이 지금도 제일 두려워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술이요? 우리가 어른들이 술 드실 때 우리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나면 물이라고 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술의 필요성들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제가 소변을 보자는 얘기가 우리가 지상에서 생활을 하거든 물속에서 다이빙을 하건 간에 시도 때도 없이 막 싸버려. 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 얘기가 아니라 다이빙 도중에 우리가 안전하고 편하고 재밌는 다이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쌀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옵션을 갖춰놓자는 얘기지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막 오줌도 못 가리는 정도로 막 싸자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아들을 피해서 다른 데서 샤워를 하고 오면 돼요. 굳이 다이빙 중에 소변을 싸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잠시 피하시겠다. 그게 아니죠. 상황별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다르니까 그걸 극대화하기 알겠습니다. 어떤 예. 방편으로 하는 거지. 그 두 개를 이렇게 둘 다 묶어버리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좋아요. 예. 그러면 아까 그 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예. 뭐 지호가 그래요. 뭐 나중에 지호가 나이가 커서 뭐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럼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학생들이라든지 네. 선생님이랑 이제 다이빙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오줌 냄새가 막 나면은 이제 그분들도 과연 이해를 할까요? 그 술도 뭐 그분들은 다 드시고 할 텐데 이게 사전에 인폼이 나간 상태에서 그 상황을 겪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를 시작을 할 때 오픈워터 코스를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 다이빙 브리핑을 다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뭐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다이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볼일을 보고 다이빙 중에 볼일을 보고 볼일을 봤다고 얘기하는 다이버 한 부류. 선생님 같으신 그 다음에 분들. 두 부류, 두 번째 부류 어떤 부류? 다이빙 중에 볼일을 보고 볼일을 보지 않았다고 강변을 하는 다이버.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볼일을 보기 시작하는 그 시기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보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생존까지 들어갑니까? 거기서 그게 아니 그리고 저는 오줌을 싸지 않았어. 한 번도 안 쌌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있는 다이빙 강사님들 체형을 한번 봐보세요. 물론 피트니스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좋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이 어떠냐 붓국컵처럼 피하 지방질이 두꺼워지게 돼요. 아니 그럼 선생님이 술을 많이 드시니까 그러신 거죠? 술을 이제 접대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예, 접대를 펀다이빙을 하시러 오신 분들은 일탈이란 말이에요. 일상으로부터 일탈이니까 흥을 돋궈줄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술이나 뭐 음악, 뭐 댄스, 춤들이 있긴 하지만 술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술배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다이빙을 하다 보면
실제로 스쿠버 다이빙은 운동이 아닙니다. 기껏 운동하는 거라고는 숨 들이쉬고 내쉬고 표 운동 좀 해주고 뭐 인다음나 고개 좀 들여보고 아니죠. 힘들죠. 스쿠버 다이빙도 나 힘들죠. 핀킥 좀 하고 네. 그게 다예요. 운동이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사람이 물에서 움직일 경우 저항을 한 30% 정도 더 많이 받는데 네. 조류까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씩 이제 조류를 뚫고서 조류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얼마나 힘들어요. 선생님 맨날 뒤에서 늦게 천천히 오시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어서 못 가 이러시면서 맨날 천천히 오시잖아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를 지키시면 돼요. 조류가 있으면 바닥에 있으면 바닥을 짚고 오거나 닿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절벽이 있으면 리프 쪽으로 짚거나 잡고 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붙여서 오시면 조류의 영향이 현저하게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주 안전한 다이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체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 피하 지방이 쌓여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보온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준비가 됐는데도 어떻게 필요하다? 그럼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위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중에 보는 소변은 뭐다? 저는 페인킬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인킬러요? 진통제는 언제? 한참 아프고 난 뒤에 아예 안 먹을 거면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먹을 거라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아플 때 그 시점에 먹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선생님한테 굳이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아니 그럼 물속에서 똥도 싸시죠. 왜 소변만 싸세요? 아니, 필요하다면 볼 일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필요하면은 심지어 이 안에다가 대변도 보실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좀 번거로워요 이게. 큰일 보는 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사실- 등산하시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하시는데 뭐 대피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게 잘 갖춰져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아요. 참다 참서 물 그래, 밖에 가위걸음을 가게 돼요. 하시면 되죠. 가위걸음을 가게 돼요. 등산하는데 네. 그러다가 참다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싸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냥 볼일을 봐야죠. 타이밍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매너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아보되 어쩔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봐야죠. 그러니까 뭐 필요에 의해서 긴박한 상황에서는 똥오줌을 안 가르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필요하다면. 예, 알겠습니다. 뭐 선생님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코스를 하면서 배우시는 스킬들, 뭐 마스크 물 빼기, 뭐 마스크 탈부자, 그거 어떤 스킬이에요? 그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스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해요. 근데 미관상 그리고 여러 가지 위생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이 볼일을 보는 어떤 그 스킬들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어야죠. 물론 해라는 걸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후련하게 덜어버리고 다이빙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저는 스쿠버 다이빙 도중에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샵을 좀 옮길 수 있을까요? 좀 샵을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어디 뭐 낙장불입니다. 낙장불입 일수불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뭐 남으신 근거가 더 있으신가요? 뭐 저는 오늘 오늘 제 얘기만 했는데, 들으면 네. 시도 때도 없이 막 싸버려라. 네. 이런 것처럼 얘기가 들리실 아니 수가 그렇게 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준비는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성비 따지면 일반적으로 웨트수트를 입으시는데 그때는 가능하면 내 몸에 맞는 수트를 착용을 해라. 그것도 다이빙하는 지역의 수온을 파악을 해 감안을 해가지고 수트 두께도 조정을 해가지고 착용을 해라. 그리고 경제적인 요건이라든지 스페셜티 그런 걸 준비하실 시간이 된다라면 드라이수트 아주 권장합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드라이수트를 하게 되면 웨이트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차셔야 돼요. 웨이트수트를 착용하실 때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착용을 하면 불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이수트가 사실 가격이 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해도 괜찮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이제 드라이수트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추위를 느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볼일을 보는 경우는 월드 레코드를 찍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볼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월드 레코드를 찍는 경우는 별도 수트 안에다가 작은 어떤 소변통이라든지 심하면 그것까지도 넣어서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즐겁고 재밌게 다이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사전에 다 해라. 좀 전에 철우 씨가 얘기한 대로 다이빙 전에 화장실 갔다 오면 좋은 거죠. 근데 다이빙 하다가 갔다 왔는데 또 마려워 추워. 그럼 어떻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냄새를 지극히도 부정적인 거로만 얘기를 하셨는데
냄새는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우리 건강 체크를 위한 리트머스 종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많이 나죠. 색깔이 진해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냄새가 그렇죠. 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좀 피곤하구나. 아니면 정말 좀 심하면 어떻게 해요? 뭐 병원에 가볼 수도 있고 이런 후속 조치까지 매끄럽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어떤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 소변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권장한다. 필수 불가결한 거라고 필수 얘기를 하고 불가결하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을 한 20분, 25분가량 진행을 해봤는데 선생님도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본인의 의견을 굽히실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맞죠? 저는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소중해요. 아직까지도 선생님 의견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 이 토론의 결론은 시청자분들한테 맡기시죠. 시청자분들한테 맡기셔서 두 개가 비교가 돼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안 싸는 걸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쌌을 때랑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쌌을 예. 때랑 둘 다 비교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소견들을 리플을 주시면 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또 본인의 우리 방어를 철우 또 씨도 살짝 하시는데 이게 네. 삶이 좀 약간 불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핸디캡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한되고 좁힌 시각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열린 시각으로 오픈 마인드로 둘 다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필요에 의할 때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댓글에 에디 그래도 무조건 안 된다. 다이빙 전과 후를 이용해서 소변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찰리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그 댓글에 개수로 집계를 해가지고 누구가 이기게 되는지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선생님 영상은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토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토론. 원래 좀 이렇게 유튜브에 구독자 수도 많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토론란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다이빙에 관련되든 안 관련이 되어 있든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따조 세이브 유튜브에서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토론란에다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한 선입견에 잡혀서 안 해보시고 무조건 찰리를 누르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꼭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다는 게 그 본인이 다음에 이게 좋은지 스스로 안 약간 좋은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추후 예술 다이빙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찐따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